이제 2부를 가야 되는데요. 예. 여러분이 또 잘 알고 계시는 유한타증권의 손현정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저녁이다 보니까 조금 더 흥미로운 썰 중에서도 AI 전력, AI와 전력 수요, 전력 공급,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네. 요런 이야기를 주로 해 볼 텐데요. 썰 위주로 즐겁게 흥미롭게 이렇게 말씀을 또 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심 좀 있나요? 다영 씨는? 전력이 제가 얘기를 들은 지가 전문가분들한테 되게 오래됐어요. 그 은근히 한 2, 3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를 게 있나? 이게 궁금한데 아마 오늘 이제 손현정 연구위원께서 알려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가 네. 내년 내후년 거 땡겨서 막 2, 30배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지는 않은데 지금 사면은 이게 또 판이 바뀌면 또 이거 막 떨어질까 막 이런 고민도 돼서 이런 썰과 함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인사드릴게요. 유한타증권의 손현정 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뵌 적은 없죠? 네. 네. 근데 저는 두 분 다 당연히 알고 있죠. 네. 전화는 했었나요? 아니요. 네. 두 분 초면입니다. 초면이세요? 네, 초면입니다. 근데 아까 네네. 저희 대기할 때 왜 이렇게 아는 척 하셨어요? 제가 섭외하려고 한번 이제 PD님이랑 그랬었어요? 다른 네네네. 방송에서 그저 예쁜 네네네. 여자라면 네네. 내용이 좋으니까 섭외하려고 그런지 뭐 예쁘다고 내가 무슨 뭐 헌팅 갑니까? 작가님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그거 여러분 저 그런 양아치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위원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해주실 건지 대략적인 주제를 설명해 주신다면? 그래요? 질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오늘은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전력기기 지금의 현 주소랑 그러니까 업황에 대해서 좋다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주가 차원에서도 어디까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네. 산업 자료로 그냥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저희가 질문. 네, 아니면 제가 먼저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뭐. 저는 네네. 리드해 주는 분이 좋아요. 네, 그러세요. 네. 날라가겠다는 거죠? 아니요. 네네네. 따라가겠습니다. 중간중간 날카로운 그래요? 질문. 뭐 요즘에 세미나 다녀보면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더 담아야 되는지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세미나를 한 3-4곳을 돌았지만 컨빅션 있게 지금은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개인 투자 하시는 개인들은 제가 탑픽 종목이 효성중공업이랑 LS엘렉트릭인데 네. 이제 효성중공업만 보더라도 한 주당 40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돈에 비해서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효성중공업이 제일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조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오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LS엘렉트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싼 종목은 아닙니다. 조금 이제 버는 돈에 비해서 지금의 시가총액의 수준 자체가 뭐 몇 년 걸 끌어오더라도 이제 가장 해외 피어에 비해서도 또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확실히 좀 비싼 주식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비싼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이제 업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이제 업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전력 수요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전력 수요가 왜 늘어나고 있냐. 네. 나는 네. 에어컨 틀지도 않는데. 에어컨 안 트세요? 전 집에서? 지금도 안 틀어요. 아. 왜냐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끼고 있는 중입니다. 부채를 활용하고 있어요. 네네. 대단하시네요. 아유 그렇게까지 AI를 생각하시는구나. 저 애국자니까. 네. 당황스러우시죠? 네, 조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의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네네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무래도 변압기나 이런 인프라 쪽에 많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애초에 만드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사이클이 계속 길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앞에 GPU나 이런 단에서 계속 전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 과거에는 사실 이제 GPU가 들어가 있는 AI 렉이라던가 이제 렉당 하나당 필요한 전력의 양이 100kW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GPU가 블랙웰이 되고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루빈 울트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전력량을 많이 요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루빈으로 갈 경우에는 한 200에서 300kW, 그러니까 렉당 필요한 전력이 그 정도 될 거고요. 울트라로 가게 되면은 뭐 블리시하게 보시는 분들은 1000kW까지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렉당 한 1MW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렉이 1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기가와트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아직은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많이 미국보다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필요한 전력의 량이 지금은 뭐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한 200에서 300메가와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에 기사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짓는다 하면 1기가, 2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 뭐 스타게이트나 아니면 구글이나 알파벳이나 다 그렇게 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그럼 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거고, 그럼 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탄생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의 전력을 끌어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력을 끌어오는 방법은 이제 과거에는 저기 발전소, 석탄 발전소를 많이 했었고, 뭐 원전도 있었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와서 길게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로 쏴주거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과거보다 수요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전력이 필요로 한데 공급단에서 지금 쇼티지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공급이라고 하면 에너지의 소스의 공급이에요? 아니면 전력 설비의 공급이에요? 지금은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원도 부족을 한데 사실은 처음에 촉발된 건 인프라가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22년부터 미국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 전 대통령의 뭐 인프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프라를 교체를 하는 시기가 계속 발생을 했어요. 보통 변압기라고 한다면 수명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수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지어지는 그런 속도들이 있다 보니까 인프라가 주에서 허가를 받고 이런 데 까는데 계속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 걸려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기에 사이클을 한 8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교체 사이클이 있는 기계 산업이에요. 근데 여기에 인프라 정책들이 막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었고, 플러스 데이터 센터에서 막 전력을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더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사이클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계속 많이 빠르게 늘어나지 못하니까 수요와 공급에 이런 차가 생기다 보니까 이 인프라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슈퍼 사이클이 지금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쇼티지가 정해져 있는 게 네.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네. 에너지원에서도 네. 뭔가 쇼티지가 있다고 하면 네. 전력기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네. 이 에너지원의 그 증설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발맞춰서 늘어나지 않으면 네. 이 주가의 상승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발전원이 더 더뎌지게 되면은 그러면 인프라를 하나의 발전원으로 여러 개를 깔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원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전력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뭐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만 보더라도 지금 26년 기준으로는 보통 한 75기가와트 정도의 수요예요. 근데 설치되어 있는 건 미국에 지금 30기가와트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네, 지금 여기 필요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량이 올해 올해 수요량이 지금 75기가와트예요. 근데 설치되어 있는 전력량이 24기가와트입니다. 한참 쇼티지네요. 3배 차이가 나죠. 쇼티지가 나죠. 그리고 2030년에 이제 여기서 2배로 늘어나게 돼요. 한 130, 140기가와트까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AI가 계속 쓰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2030년까지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설치가 되는 거를 추산을 해보더라도 100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모자른 거예요. 2030년까지도. 계속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공급을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인프라에 이제 제품을 파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상승을 계속 이끌 수 있는 환경인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발전원이 부족한 상황도 지금 촉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발전원이 새롭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원전이 한 2035년 이후부터 상용화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더 좋죠. 더 많은 발전원이 생기면 인프라를 깔아야지만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발전원을 송전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쓰는 이 전기까지 되려면 이걸 다 끌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2035년, 2040년까지도 슈퍼사이클을 넘어서 뉴노멀 시대가 지금 계속 도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위원님 얼굴 보니까 그냥 네. 전력기기가 미래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계신데 그냥 사겠대요. 예. 그래요? 살게요. 이래요. 그냥 뭐 제가- 전재산 털어서 지금 살 기세입니다. 네. 그냥 네. 사세요라고 해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좋은데, 예. 근데 이제 올해 보신 분들은 작년에만 해도 효성중공업이 한 6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계속 부족하고 막 전력 부족하다는 네. 얘기가 이미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다 끌어다 좀 주가도 오른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기업마다 성장률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보시면은 올해부터 또 바뀌는 환경이 있고 내년에 더 숫자가 잘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잘하는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해외 피어보다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효성중공업 6배가 좀 올랐다라고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좀 화랑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포모도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네. 막 한 달 만에 3배가 간 종목이 있고 막 YTD로 그냥 연초 상승률을 보더라도 막 벌써 막 5배 간 기업들이 있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저는 효성중공업과 LS엘렉트릭과 산일전기를 막 항상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지금부터 막 3달 동안 막 3배, 4배를 갈 것이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산일전기도 좋다고 보세요? 네네, 산일전기도 좋다고. 그렇게 세 개. 네네. 근데 이거를 긴 사이클에서 네, 네. 쭉 약간 적립식으로 막 한 네.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사자는 개념인 거지. 네네. 이거를 지금 사면 3달 뒤에 왜 3배 안 올랐어?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쵸. 그러면은 조금 무섭죠. 아무래도 왜냐면 23년부터 아니면 24년부터 사실은 네. HD 현대엘렉트릭이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네. 그리고 25년도에 효성중공업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는 LS엘렉트릭이 벌써 2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근데 이 사이클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업 사이클과 근데 주가 사이클은 다르잖아요. 근데 산업 사이클이 벌써 아직도 10년이 만약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10년 내내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채팅창에서 물어보셔서 네, 종목은 네, 네. 이제 제일 뒤에 하나하나 좀 따져가지고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럼 이렇게 좋은 걸 네. 이거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 산업 자체가 노동력이 너무나 중요해요. 네, 저는 공장을 직접 가봤지만, 이게 약간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동화가 사실상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선 같은 건가 보네. 제가 조선은 잘 모르지만, 네, 아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D 그룹이 잘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현대엘렉트릭이. 네. 근데 이제 노동력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부터 이제 10까지, 보통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변압기를 뭐 345kV의 변압기를 시작을 할 거다 하면 설계부터 이 스팟에 이제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부터 이제 조립을 하고 권선을 또 감고 이걸 검사를 하고 조정하는 거를 다 사람이 일일이 붙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미국은 못할 것 같아요. 미국 그러면. 못해. 네, 외국은 노동력이 일단 비싸다 보니까 네. 미국 내에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제가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인증의 그 강도가 이제 고압으로 올라갈수록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기가와트급의 변압기를 우리가 많이 내보내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 근데 GV나 이런 데는 기가와트급도 많이 만들거든요. 지멘스나.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제품은 많이 수출을 하고 거기서 만들고 있는 제품은 300에서 700kW, 그러니까 345에서 765kV급의 이 변압기를 가장 많이 납품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HD 현대엘렉트릭이 미국에서 그 정도의 사이즈의 변압기의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이거 뭘 그렇게 몸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네네네. 조선이면 철 하나하나 가져와가지고 용접하고 이제 막걸리 네. 한 잔 마시고 또 용접하고 막 이걸 이해하겠는데 네네네. 요거는 뭘 그렇게 자동화가 안 될까? 비슷해요. 일단 나무로 이제 저도 다 이제 그 개발자가 아니라 그 기술자가 아니니까 네. 정확하진 않을 수 네. 있겠지만 이 맨 처음에 설계를 다 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씩 쌓는다는 개념으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도 싸. 네. HBM처럼. 뭐 쌓는 게 네네. 쌓는 게 대세네. 네. 그렇게 쌓고 거기서 이제 구리를 감아요. 구리를 그게 감아야 돼요. 코일링이에요? 네, 코일링을 해요. 근데 아. 그게 정말 이제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할 때 다 이제 감고 그리고 이 조정하는 것들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또 변압을 할 때 전력의 로스를 없애고 손실을 없애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겠죠. 수분? 네네. 전기가 흘러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또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것도 또 건조를 하게 되면 그 큰 통이 또 필요해요. 그럼 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건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은 캐파로 만들 수는 없는 그런 산업인 거죠. 근데 우리보다 그러면 노동력 싼 데는 대신에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중국이 노동력은 더 싸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하고 있고 실제로 초고압 변압기를 중동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중국 기업들도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중요한 게 레퍼런스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레퍼런스. 이전에 내가 일했던 히스토리.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언제 뭐 어떻게 이제 어느 국가에 나갔었는지가 중요한 건데 중국은 아직 초고압 변압기가 미국의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중국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도 안 좋고. 맞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1년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발발했었고 22년부터 근데 쇼티지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HD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빠르게 수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중국이랑은 차단이 됐었고 가장 노동력 중에서 노동력이 좋고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서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한테만 계속 받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금은 공급자 우위 환경에 놓여 있는 거고 근데 뭐 우리나라랑 경쟁을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가라고 한다면 멕시코가 있습니다. 멕시코. 네, 멕시코가 아무래도 미국이랑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자회사들이 이제 멕시코로 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성을 생각을 해보면 노동력이 비하하는 거 맞는 거 아니, 같은데요? 멕시코 국민성 논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뭔가 부지런하지 않나요? 근면성실. 네, 근면성실하죠. 남미 분들은 워낙 또 되게 재밌게 잘 노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네, 어떡하죠? 네, 약간, 되게 네. 화끈하시네. 네. 그래서 약간, 네. 이거는, 우리나라 민족이 최고다. 네. 멕시코도 근데, 게으르다. 아니, 농담이었고 사실은 반도체도 그래서 그런 네네. 아시아 사람들이 근면성실함 때문에 네. 반도체 공장이 딴 나라 가면은 이 24시간 돌아가는 거 성공을 못 한다. 맞습니다. 이런 게 네, 이제 네, 반도체 업계 사람들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상당히 책임감도 있고 그냥 이제 시키면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강점이고 납기를 딱딱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납기를 중요하죠. 네, 우리가 빨리빨리의 또 근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조금 약간 다르죠. 반대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쇼티지다 보니까 상당히 납기가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다 보니 이 빨리빨리의 문화가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네. 근데 네. 정말 공감되는 게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성실하신 것 같은 게 맞아요. 게임을 해도 게임 콘텐츠를 빨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온 것까지 끝까지 하세요. 항상 그렇지. 너무 빨리 콘텐츠를 소비해가지고 네, 네. 우리나라가 약간 이 문화적으로 네. 목표 지향적인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키는 맞습니다. 걸 뭐 줬을 네네. 때, 네. 아, 나 이거 시키니까 이것만 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주로 그냥 단순 뭐 알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요 일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면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맞아요. 저도 알바인데. 그렇습니다. 예, 네, 오너가 네. 아닌데도. 근데 네. 그게 이제 다른 나라랑 조금 맞습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일 시키는 입장에선 너무 좋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좋아하고 미국에서 엄청 뭐 코리아 막 최고라고 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저희한테 많이 물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신규 수주가 계속 역대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효성중공업은 원래는 분기에 한 2조 원 정도 하던 수주가 이번 1분기에만 4조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신규 수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최근 과거보다 이제 물량이 더 많아진 것도 있지만 네. 가격이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가격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라고 했을 때는 과거의 제품보다 더 고마진 고부가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게 쇼티지여서 피가 올라간 것도 있어요? 아니면 네. 제품이 좋아져서 그냥 피가 올라간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은 두 개 다예요. 아. 그러니까 쇼티지도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 765kV 제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이 765kV의 초고압 변압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스펙입니다. 고스펙이어서 아무나 못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4-5개 기업밖에 못 만듭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기술력이 있고? 인증 절차도 되게 까다롭고요. 그러니까 아. 전압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많이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54kV나 345kV는 보통 이제 초과압 변압기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쉽게 다 만들 수, 뭐 쉽다라고 하면 좀 죄송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345kV가 가장 우리가 송전망에 많이 깔리는 흔할 수 있는 변압기라고 보시면 765kV는 흔하지 않아요. 많이 깔려 있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요즘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구를 하냐? 이 더 굵고 비싼 변압기로 전압을 바꿀수록 뭐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럼 한마디로 이제 3, 4, 5로 안 깔고 7, 6으로 까는 것 자체는 전력 고속도로를 깎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손실률을 줄이고 더 한 번에 전력량을 많이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압을 더 높여서 송전을 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 자체들이 너무나 별로 없다 보니까 거기서 또 쇼티지가 발생을 하는 거라서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엔비디아도 K전력의 러브콜 빨라질 800V 직류 시대. 그러니까 이게 전력을 어떻게 아끼고 최대한 효율화시킬 거냐에 있어서 네. 전력 손실을 줄이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 경쟁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근데 말씀드렸던 765kV는 송전의 가장 앞단에서의 이제 전압을 올릴 때, 이제 내릴 때 이럴 때 쓰는 변압기인 거고, 방금 말씀해 주시는 킬로볼트가 아니라 볼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의 전력을 조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kV도 안 되는 전력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효성이나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하는 제품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게 그 내부적으로도 전압이 좀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효율성 때문인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다른 얘기했는데 되게 좋게 아니야. 받아주시네.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저는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로 무언가 표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네. 무언가 거기 발맞추면 네. 약간 좀 자물쇠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인데 네. 그게 사실은 되게 엔비디아 관련해서 800V 아키텍처가 등장을 한 게 하나의 뭔가의 촉매제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배전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송전보다는 근데 배전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탑티어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송전 배전이 어떻게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누나 잘 질문한 게 네. 사실 뭐 듣고는 있는데
이 전력 설비라는 이 네. 내용 안에 네. 변압기, 배전, 송전, 전선 뭐 등등등등 네. 이거를 네. 약간 큰 틀의 카테고리로 네, 네. 대충 들어서만 알지. 네. 뭐가 뭐 누가 뭐 하고 뭐가 제일 매출 많이 나고 뭐 그래야지 뭐 사야 될지도 알겠고 이런데 이게 주린이는 특히 이 개념이 잘 안 잡히긴 해요. 그냥 관련주 이런 그치. 느낌이지. 전기는 집에 컨센트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어떻게 어디서 오는 건지 이런 거 국내는 모르잖아. 220, 해외 나가면 110.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표를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최근 데이터 센터의 전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 위에가 이제 전통적인 발전소에서 끌어올 때 방식인데 제가 먼저 이쪽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발전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원, 뭐 원전에서 나온다 치면 네, 석탄이나 아니면 원전이나 아니면 신재생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되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220볼트고 이제 110볼트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 오려면 최대한 여기서 나온 전력을 손실이 없이 최대한 많이 전달을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려면 이 송전을 할 때 전압을 세게 올려줘야지 가장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로 치면은 이렇게 센 손으로 이렇게 팍 밀면은 물이 쫙 더 멀리 나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와.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 건 했다. 안 받아주셔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 그래서 이때가 이제 여기서 송전을 해서 이제 변전소를 만나서 여기서 이제 뭐 여기에 변압기가 제일 많이 쓰여요. 저기에 변압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밸류체인 기업들을 이제 다 지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송전선에 이제 변압기도 있고 GIS라는 차단기도 있고 여기도 맨 처음에 변압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 발전소에서는 100kV 언더로 전력이 생산이 돼요. 그럼 이거를 더 높여요. 높인다는 건 승합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더 높여서 송전을 더 해줘야 되다 보니까 뭐 300으로 올릴 수도 있고 500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올려서 이렇게 변전소까지 이제 송전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뭐 또 올릴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려서 이제 강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765kV까지 더 위로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내리는 건 배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전은 이제 옮긴다라는 개념보단 분배 개념까지 함께 이제 쓰이게 돼요. 그럼 이때는 보통 이제 100kV, 뭐 154kV 여기서 또 더 언더로 내려서 60kV 이렇게 계속 언더로 내리면서 배전반 같은 경우에도 분배를 해주고 이게 좀 많은 개수로 따지면 많은 제품들이 더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서 우리가 쓰는 이제 220V까지 이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저 밸류체인 중에서 네. 지금 설명해주신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저기서 제일 우리가 잘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잘 남고 앞으로 미래가 수주가 쌓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밸류체인은 어떤 단계인 거예요? 여기입니다. 압도적으로. 상단? 네, 상단입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오를수록 어려워요. 어려운 제품이고 비싼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격을 회사가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하나당 뭐 345에서 550kV의 변압기라고 하면 요즘에 200억이 넘어요. 200억? 네, 한 대당 2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뭐 로우 볼티지라고 하면 이제 뭐 100 언더로 뭐 아니면 30kV밖에 안 된다. 뭐 그 정도 하면 1억 정도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많이 납니다. 진짜 차이 많이 나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이 훨씬 더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의 밸류 체인을 보시면 당연히 큰 흐름은 비슷해요. 여기 발전소에서 나올 수 있고. 근데 여기가 너무 느리거든요. 왜냐하면 리드 타임이 길고 여기선 더 많은 전력을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계속 수요랑 공급이 안 맞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럼 전력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찾아낸 게 새롭게 등장을 한 게 온사이트입니다. 온사이드? 네, 온사이트 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온사이트 발전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직접 발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바로 앞에 소형 발전소를 짓는 개념이에요. 그 힘센 엔진 뭐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데이터 센터 쭉 둘러서 거기서 발전하겠다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전에서 끌고 오는, 그러니까 송전 저기 발전소에서 끌고 오는 거는 기가와트급의 발전소예요. 다 이제 석탄 발전소가 막 2기가와트 막 이러고 원전도 뭐 1기가, 2기가 다 와트급의 발전소인데 여기서는 가장 큰 게 요즘에 방금 가스 엔진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스 터빈 같은 경우가 한 200메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약간 조금 작더라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니까 여기서 끌어오는 거예요. 네, 플러스 알파를 더하겠다. 네, 그래서 여기 최근에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발전원이 가스터빈, GV가 많이 하는 가스터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뭐 힘센 엔진처럼 가스 엔진도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온사이트에 수주를 했죠. 그리고 SOFC, 블룸에너지의 SOFC도 최근에 여기에 발전원이 되고가 있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BESS랑 합쳐서 새로운 발전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제 전력 용량이 낮아요. SOFC, 블룸에너지 이런 것을 보면은 연료전지 하나당은 사실은 100메가와트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작아서 여러 개를 설치해야겠죠.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GPU가 점점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있다라는 말을 처음에 했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짧게 발전원이 생기고 있지만 개수적으로는 되게 많은 발전원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설치하는 것보다 여기서 함께 설치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전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도 저것 때문에 오늘 오른 거. 주성 빨리 쌀 때 주성.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제 커버가 앞에 아니라서. 살짝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네네네. 거론을 했는데 일부러 죄송합니다. 지금 집중되니까 모르는 얘기 던져가지고 네네. 약간 질투 나가지고 지금 채팅창 난리 났어. 언더스탠딩보다 훨씬 좋다고 난리 났습니다. 오늘 지금. 공부 너무 많이 한다고. 무조건 사겠다고. 네. 근데 나도 집중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저 아. 주린이 돌격대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 것 그래요? 같아요. 아, 거봐, 내가 내용이 좋으니까 딱 섭외하려고 제가 한 2년 전에. 네. 아이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살 거죠? 이제 좀 네. 사야 되는 거 지금 밸류체인 들었으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대차 뭐요? 팔고 이거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 현대차는 쓰레기야. 그래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저게 미래지. 그럼요, 자동차 그 그럼요. 굴러가는 거 다 만들고 네. 로봇 유니트리 봐봐 중국 얼마나 잘 만듭니까? 전력 설비가 미래입니다. 네. 예. 오케이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살짝 조금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전이 우리나라가 약간 탑티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인 차원에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부각을 받는 게 이 온사이트라는 게 새롭게 시장이 열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수주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열광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이 배전의 강자거든요. 근데 이 배전을 하는 기업이 벌써 주가 상승률이 200%가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탑티어는 아닌데 그로스로 봤을 때는 이쪽이 상당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오케이. 첨언을 했습니다. 예, 그거 종목 바이 종목으로 이따가 좀 뭐 PR도 네. 그렇고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고. 알겠습니다. 혹시 공대 여신 출신이냐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아니요. 정치외교학과입니다. 네? 네, 정외과인데 정외과? 네. 배전 얘기를 하고 계셔. 정치 얘기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전혀 모릅니다. 이번에 투표하시죠? 아니요. 뭐 해야죠. 네. 예, 당황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민감한 시기다 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광고 잠깐만 갔다가 돌아와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종목 비싸냐 싸냐 언제 사냐 또 언제 얼마나 가냐 이런 거잖아요. 종목 한번 얘기 제일 궁금해요. 종목 얘기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여러분 손현정의 팬이 되셨죠?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프라이팬을 가지고 왔습니다. IH 리빙아트 프라이팬 2종 세트인데요. 예, 기가 막힌 가격이죠. 104,000원짜리를 49,800원에. 네, 여러분 지금 화면 왼쪽인가요, 이게? 왼쪽에 보고 계신 게 28cm 가장 기본용 프라이팬이고요. 이제 궁중팬, 약간 더 이제 깊이감이 있어서 국물 살짝 있는 요리라든지 그렇죠. 볶음 같은 거 하기에 너무 좋은 그렇지. 궁중팬까지 해서 원풀 원으로 2종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네, 스테인레스 주방용품 전문 생산기업 리빙아트. 완벽한 품질은 영원한 고객이다.
이게 거기 그 산의 모토래요. 예. 예,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리빙 아트입니다. 국산 제품이고요. 야, 프라이팬 국산 만나기 요새 쉽지 않거든요. 네, 예. 국산 제품이고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고순도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해서 내구성 우수하고 열 효율 뛰어나고 요리 시간 단축되고 네. 예, 인체에 무해한 세라믹 코팅, 세라믹 코팅입니다. 인덕션 겸용 세라믹으로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뭐 인덕션 모두 사용 가능하고 이 우드 손잡이가 굉장히 감성적이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체리, 체리 네, 색의 이제 체리 우드, 예, 그립감이 좋아서 손목에 무리가 덜 간대요. 그니까 저희 너무 가벼운데요? 너무 가볍진 않고 솔직히 그냥 이제 프라이팬 이 정도 무게면은 세라믹 코팅도 돼 있고 좀 약간 무거울 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냥 여자가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움직이기에 너무 편한 정도의 무게다. 그렇죠. 예. 요 두 개를 49,800원에. 예. 전력 설비 뭐가 싼지 말하기 전에 요게 제일 쌉니다. 그건 맞습니다. 리빙아트 후라이팬 2종 세트. 그 리빙아트는 브랜드로 또 증명된 회사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또 구매하셔도 품질을 믿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위원님도 이거 필요하시잖아요. 여기서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희 현금 가면 10% 할인해드려요. 네. 네. 당황하셨잖아요. 지갑 가져오셨죠? 아니 뭐 카드 됩니다. 삼성페이로 삼성페이는 네, 저희가 네. 안 받는데 네. 뭐 어쨌든 이따가 한번 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리빙아트 요거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분밖에 안 남아서 네. 10분 남았어요. 네네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네. 마지막 집중 스포트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밸류체인 안에서도 네.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효성중공업 470 갔다가 370으로 떨어질 때 많은 분들이 최근에 거의 감전되다시피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 위아래의 변동성이라고 보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안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빠진 건 자연스럽지 않았죠. 되게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많았어요. ETF의 환매도 있었고 그래서 다 같이 전력기기가 우수수 막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하나하나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 사실은 수급적인 이슈로 봤기 때문에 매수의 적기다라고 컨빅션 있게 말씀드리고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걸 바스켓으로 사기 위해서는 ETF를 많이들 사실 텐데 지금은 ETF보다는 피킹하는 게 좀 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효성중공업과 뭐 산일전기 이런 걸 말씀드릴 때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가장 들어가기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슈의 테마에 더 민감하게 예를 들어서 수주가 블룸에너지에 나왔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막 움직이는 그런 요즘의 양상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온사이트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모멘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를 봤을 때는 LS일렉트릭이 그런 거가 좀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세 종목 모두 되게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최근에 떨어질 때 기관 투자자 분들도 많이들 비우셨어요.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LS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산일은 사이즈가 더 작다 보니까 뭐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조금 더 사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4월 29일에 유진 쪽에서 NDR 후기라고 해서 네네네. 말씀하신 허준서 위원님. 네, 맞습니다. 765kilo 킬로볼트. 네.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 주셨는데. 예. 헷갈렸죠. 경영학과 문돌이어서. 네네네. 여기서 500만 원을 목표가를 제시를. 좀 이건 하셨어요. 좀 서운한데요. 네, 500만 원. 왜냐면 제가 먼저 500만 원을 이미 썼는데 그 전전날에 제가 먼저 썼는데 따라하셨네. 그러니까 그래서 서운한 게 아니라 허준서 위원님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완전. 지금 앵커님이 허준서 위원님 거를 말한 게 서운하다고. 제게 있는데 왜 그랬냐? 본인이 나와서 본인 거를 이거를 전달해서 500을 부르면 이게 좀 약간 몰랐던 건 아니고요. 몰랐던 건 아니고 지금 알긴 했는데 그래도 객관성을 뭐 저도 500만 원을 제시를 했고 이제 NDR을 했으니까 저보다 조금 더 늦게 쓰시긴 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 쓰셨는데 근데 아마 실적 발표하고 월요일에 저뿐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주가를 올리셨습니다. 목표가를 다
다 올리셨어요. 480만 원, 뭐 10만 원 차이예요, 다. 네네. 그래서 다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수주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수주가 좋다라는 거는 미래를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고압 변압기는 지금 리드 타임이 2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수주는 2년 뒤에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평소보다 수주를 2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28년의 숫자가 26년의 숫자보다 더 좋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지금 신규 수주 4조 2천억 중에서 77%가 미국이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2조 6천억 중에서 73%가 미국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한 50% 정도였는데 이번 1분기에 되게 765kV의 변압기가 많이 수주가 들어오면서 70%까지 비중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가 그렇게 몇 조 원대 되는데 70% 이상이 미국이라고 하면 그 중에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 향이에요? 아니면 원래 노후한 전력 설비를 교체하는 거에 있는 수요가 몇 대 몇 정도의 믹스예요? 이게 고객사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유틸리티 업체랑 데이터 센터 업체, 빅테크를 비교를 하면 송전 변압기 업체들은 다 유틸리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뒷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초고압 볼티지가 별로 없어요. 이거 어렵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표를 보여드렸을 때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이해 못하면 매국노인 지금 분위기니까 얼굴 보니까 이해됐습니다.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해 일단. 갑자기 이해가 되네요. 네, 이 표를 보여드렸을 때,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은 이쪽에 이제 고객사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 향은 이쪽이잖아요. 그러면은 볼티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빅테크랑 많이 뭐를 하는 거예요. 설명이 기가 막히다.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이게 어쨌든 거시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앞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고압 변압기를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고객사가 다른 것뿐이지. 근데 데이터 센터의 모든 수요 때문에 이게 다 바뀌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객사는 유틸리티 업체가 지금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럼 마진율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유틸리티 향, 데이터 센터 향. 왜냐면 데이터 센터가 워낙 막 때려박고 또 쇼티지라 그러고 걔는 돈 많으니까 마진율,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좀 있는지. 그러면 같은 볼티지에서 같은 전압에서 데이터 센터랑 아니면 뭐 신재생 발전소나 이런 걸로 나눠서 할 때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더 높은데요. 근데 지금 넓게 봤을 때 유틸리티 업체랑 그러니까 유틸리티 업체는 765kV나 550kV를 수주를 할 거기 때문에 그쪽이랑 데이터 센터 제품을 비교하면 당연히 위쪽이 훨씬 더 마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이 막 연결 마진이 이 26%, 27% 막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500만 아까 500만 원 얘기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분도 뭐를 근거로 제시했느냐? 500만 원을 내년도 거 EPS 기준 35배. 해서 맞아요. 그러실 수 있죠. 내년 35배의 500은 이거는 흐름을 타겠다라는 그 패기 쪽에 좀 가깝지 않은가? 저는 27년 EPS에 30.5배만 적용해도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추정치가 더 높은 거죠. EPS 추정치가 훨씬 더 높은 거고. 근데 이제 그분도 좋게 봤으니까 35배나 타겟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제 EPS에 35배를 타겟을 하면 더 높습니다. 와, 그렇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높은 편이긴 해요, 추정치가. 그러니까 저는 효성중공업이 내년에 증설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온기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역 믹스가 되게 되면 사실은 EPS의 상승률이 현대일렉트릭이나 다른 피어보다 훨씬 더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애널 분들마다 다 다른 거다 보니까. 저는 위원님 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그 허준서 위원님도 아마 이제 35배를 근거를 추정을 한 것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멀티플 35배까지. 네, 35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S 일렉트릭은 제가 28년 EPS에 40배 적용했거든요. 우와, 완전히 테토녀네. 전력의 국모님이시라고 지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그래도 이제 효성중공업, LS, 산일전기까지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 중에 제일 탑픽?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좋게 보는 종목 하나만 네. 저는 이제 복잡한 거 싫어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예. 사실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탑픽은 제가 효성중공업이랑 LS일렉트릭을 말씀드리고 관심 종목을 항상 산일전기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시총캡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중에서도 하나만 선택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전 두 기업이 완전한 피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효성과 현대일렉트릭을 봤을 때의 그 피어는 맞아요. 그럼 저는 그 두 종목 중에서 효성중공업이 업사이드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LS일렉트릭은 초고압보다는 배전 쪽의 강자기 때문에 여기서 피킹을 할 때 탑픽으로 제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향이 좀 다릅니다. 비싸잖아요. LS일렉은. 효성은 쌉니다. 그래서 싼 거를 좋아하시는 분, 비싸도 이게 가는 게 더 간다라는 요즘의 시장 분위기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LS일렉을 선택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주당 주식이 너무 비싸 효중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버는 돈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올해도 1조가 넘을 건데 LS일렉트릭은 올해 1조가 안 돼요. 한 7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LS일렉트릭이 훨씬 더 비쌉니다. 더 높습니다. 42조 원 정도 되고 효성중공업이 아마 37조 정도 됩니다. 네. 그 효중 업계 계시니까 네네. 액분한데요? 그거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이제 알아도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업계 기밀이네. 네네네. 근데 그냥 이렇게 뭘 당근을 흔드시거나 약간 이렇게 시그널도 못 주시나? 근데 저는 희망하는 건 확실히 있죠. 당연히 액분을 해야 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한 주당 500만 원짜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 한 주만 사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분들도 조금씩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사실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데 약간 뭐 저희 기관 중에서도 좀 소형 기관도 많다 보니까 저는 액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도 실제로 IR 분들한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너분들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 요 손 타는 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버크셔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뉘앙스의 문화가 혹시 있는 기업이 있나 해서. 왜냐면 요즘 워낙 급격하게 올라서 비싸졌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주주 친화적으로 계속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많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액면 분할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명민준 앵커가 이렇게 질문 많은 걸 처음 봅니다. 아니 자꾸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내가 MC인데 어떻게 말을 안 걸어. 너도 MC인데 말 잘 안 걸잖아요. 뭐를요. 아까 뭐라 그러지 않아? 김장현 본부장이 왜 이렇게 늦게 보냈니? 그러니까 빨리 보냈어야 돼. 오고 10분에 보냈는데 왜 그때 보냈냐고. 더 일찍 보냈어야지. 너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 봐봐 질문 봐봐. 아니 왜냐면 되게 주식을 좋아하시네요. 왜냐면 저는 전략에 미쳐 있어요. 오늘부로 전략 피카츄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연휴 전날 금요일 8시에 7, 8시에 4,500분 보고 있는 건 미친 겁니다. 그래요? 원래는 한 2,000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방송 가면 악플 많이 달리거든요. 너무 비싼데 왜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비싸다라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조금 더 이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한 주당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절대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약간 보시고 버는 돈이 얼마인지 이런 걸 한번 보시면 효성중공업이 비싸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마지막. 네네네. 좋은 말씀만 해주셨으니까 네네네. 보시는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와 앞으로의 케이스 멀티플이 꺾일 수 있는, 부러질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질문 좋다. 그거는 AI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꺾이면 다 꺾입니다. 결국은 빅테크의 캐펙스 투자. 캐펙스 투자가 과거에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캐펙스 축소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연초에 엄청 주가가 빠졌었고요. 재작년에는 딥시크 때문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보다 AI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어. 많이 안 필요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전력이 많이 안 필요할 수도 있어. 이런 게 나오는 순간 지금의 멀티플은 사실은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년정을 국회로 누구야? 왜냐면 정액가시니까. 정치외교과.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동안 했던 방송이랑 또 다르고 해서 너무 그래서 좀 약간 걱정도 되네요. 너무 제가 실수를 한 걸까봐. 와 경선까지 챙겨가려고 그러네. 그러니까요. 와 인성까지 저렇게. 이야 다 가져가려고 그러네.
너무 장난을 쳤나 해가지고 장난은 네. 저희가 쳤죠. 네네. 야 욕심쟁이네. 너무 야물딱진 우리 위원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네. 너무 좋다고. 예. 아.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네네네. 좋을 언제든지 것 같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예. 자 그러면 유한타증권의 손현정 연구위원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형님들도 형님들이다. 지금 연휴 금요일에 4,500명이 와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내가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예. 항상 방송이 안 될 때 막 나한테 시간을 옮겨야 될까 막 이래. 예.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오선 형님은 새벽 2시에 해도 4만 명이 본다. 시간은 문제가 아니다. 내용이 좋고 예. 알차면 예. 어떤 시간대도 본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연휴 전 금요일 저녁에 맥주 한잔 해야 될 이 시간에 와 4,500분이. 그 명민준 씨도 원래 40분 전에 무조건 끝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질문 추가로 하면서 시간 늘리셨어요. 근데 설명을 워낙 잘하잖아. 그것도 맞지. 그래서 같이 방송을 하고 싶어서 한 5년 4년 전에 섭외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안 됐어. 다른 데 가셨어. 우리 거기에 방송에 안 오시고. 앵커가 섭외 전화하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보긴 아니 하는데. PD님이 제가 직접 하진 않았고 PD님이 직접 하셨는데 설명을 워낙 잘하시니까. 맞습니다. 예. 너무 딕션이 좋으셔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꽂히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분위기 좋네. 분위기 너무 좋다. 효중 사실 거죠? 효중? 네. 사실 근데 제가 막 아까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현대차 매니아입니다. 저는 현대차가 새로운 챕터를 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차 200만 원 끝까지 들고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 연휴 동안 잘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푹 쉬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데 맛있는 거 요리는 요 리빙아트 이 너무 펜으로 좋다. 슉슉슉슉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놀러 갈 때 또 블루투스 챙겨가지고. 블루투스 요거 없으면은 이거 또 같이 가족끼리 가면 싸워 잔소리 때문에. 맞아. 그러면 이제 잔소리 할 때 쓱 요거 이렇게 껴야 노이즈 캔슬링. 이거 노이즈 딱 캔슬해야 안 싸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링크 통해서 구매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고 여러분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